네, 대선 막판 혐오 차별 발언들이 불거지며 유권자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대선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를 향한 진보 농객 유시민 작가의 발언 파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설란영 여사를 향한 뭐 폄하를 넘어서서요. 국민을 향한 엄청난 망발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나 현대사의 역사가요. 학력 차별이라든가 남녀 차별이라든가 이런 재반 차별들, 여성 인권 고양이라든가 이게 수십 년 동안의 숙제였고 특히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그 역할을 자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실은 짜증을 넘어서 엄청난 실망을 했고요. 이 파장은 두고두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파장은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다른 방송에서 좀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표했죠. 일부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었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확대될 만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진영의 뭐 대표적인 스피커고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긴 하지만 이 선거에서 이것을 이재명 후보 내지 민주당 내지 전체 진영까지 직접 동일체시켜서 마치 이 전체의 인식이 그런 것처럼 확대할 문제인가는 저는 뭐 의견을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발언은 그 발언 자체로 평가하고 유시민 작가는 작가대로 평가하면 될 일이지 이걸 선거의 이슈로 이렇게 키우는 정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유시민 작가가 원래 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속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차별적 인식 이런 거에 편향적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온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란영 여사가 노조 폄하 발언했던 것도 선거에서 전례 없이 후보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직접 직격하는 비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왜 그런 인식이 됐을까라는 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고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 그거에 대한 평가로 그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즉 그 평가가 진보 진영 전체에서 이재명 후보까지 미치는 것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상대 당의 후보 부인을 폄하하고 후보를 겸하한 건데 그게 유시민 작가가 여태까지 유튜브에 나와서 두둔하고 선전하고 했던 분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하고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뭐 어쨌든 그 당에서 장관도 했었고요. 지금도 뭐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지원 사격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지금 뭐 꼬리 자르기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는 거고요. 이게 원래 말이 많은 분,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치적을 자기의 삶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분들이 입이 화근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거리를 두고 꼬리를 자르고 싶겠지만 이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요. 이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뭐 SNS라든가 뭐 언론 기사만 검색을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의 비판이라면 지금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교회에서 이 조직 동원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원산 폭격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최근에는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김문수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인식을 가질 거라는 걸 전제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이 얘기를 앞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질의응답에서도 나왔습니다. 즉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번 선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와의 극우 연관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댓글 문제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리박
스쿨이라고 하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단체에서 댓글을 조금은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낸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또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예, 안 그래도 저도 조금 전에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네. 한 언론사에서도 보도했죠. 잠입 취재를 해서 그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 소위 말하는 댓글 부대 운영의 현실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유튜브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이승만, 박정희 이 지지 역사 교육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여러 단체들 가운데 하나, 이 조직적으로 준비해 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제 한 언론사에서 잠입 취재를 했는데 가서 보니 5월 8일 날 이 댓글 부대 모집 공고를 했고요. 자손군이라고 해서 뭐 댓글 부대를 명칭을 만들고 실제 이재명 후보, 뭐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비판하는 댓글을 쓰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쓰는 방식의 교육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 국민의힘과의 관계성 문제가 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저 단체가 학부모 시민단체를 표방해서 조정훈 의원 주도로 해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댓글 부대에 가담하는 대가로서 늘봄교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그 단체가 돼 있습니다. 리박스쿨이라는 데가 윤석열 정부 정책에서 시행된 내용인데요. 이런 거래, 대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조건으로 해서 댓글 부대가 움직여졌다. 이런 의혹이고요. 그래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또 후보 매수죄, 또 업무방해죄로 리박스쿨 대표자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관련 뭐 리스크라든가 네. 유시민 후보 망발에 따른 이런 파장을 물타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2017년 대선 때 김경수 전 지사가 가담했던 드루킹 댓글과 같이 후보와 직접 연관된 그런 리스크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국민의힘과의 관련성 부분이 입증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정법 위반이냐의 문제도 있고 그거를 자행하는 사람, 실정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걸 자행하는 사람이 당이라든가 후보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부분을 밝혀놓고서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면 수사 대상이 돼서 밝혀지면 될 일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을 과도하게 덮어씌우기를 해서 물타기를 하고 예방주사를 놓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유시민 리스크라든가 장남 이동우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제 그제 내란 프레임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다가 이 사건이 탁 불거지니까 뭔가 이게 국민의힘 내부와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거는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의혹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나서 뭐 반론.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그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 씨가 김문수 후보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이 사무실을 찾아온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자발적 모임이라고 보기엔 선거 시기에 집중해서 댓글 부대원을 모집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댓글을 달지 그 내용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비판의 댓글들이라는 점을 보면 꽤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뭐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해도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걸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없는 의혹을 부풀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체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도 늦어지고 단일화 때문에 또 늦어져서 대선 운동이 시작됐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선거운동법도 준비가 안 돼서 빨간 옷 입고 나가서 선거운동한 분인데요. 이 지금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댓글 부대를 치밀하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준비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입증이 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아서 밝혀지면 그건 건절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게 김문수 후보라든가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측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설화 논란이 계속되는 게, 이제 앞서서 유시민 작가의 얘기도 있었지만 이준석 후보 역시도 TV 토론에서의 설화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 본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죠. 도박과 관련된 거 하고 온라인상에 적절하지 못한 글을 쓴 것에 대해서 2022년 대선 때 이미 문제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 문제 거론될 때마다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엊그저께 다시 자식을 잘못 키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런 입장 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범한 제 아들이 그 죄는 본인이 벌금하고 처벌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이준석 후보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바꿔서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증 이런 명분하에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혐오적인 거의 폭력에 가까운 발언이었던 거죠. 그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발언을 직접 들은 국민 누구라도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느낌을 드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본인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적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죄를 하고 이후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본인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실관계를 뒤바꾼 것이 단순하게 과장해서 그 발언의 효과를 높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불행한 가족삼재를 다 엮기 위해서 그 혐오적 발언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네. 고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고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했으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요. 처음에 사과는 했는데 그 노골적인 내용을 제대로 순화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였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민주당이라든가 뭐 저쪽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법리 다툼, 법적 다툼으로 간 겁니다. 뭐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증하는 책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안을 막고 그 파급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파급 효과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에 500만 원 그 벌금 받은 내용에 보면 도박 혐의하고 외설적인 댓글을 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물러설 수 없는 궁지로 민주당이 밀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오히려 자신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꼭 필요한 수순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서 좀 전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의 알림으로 나왔고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는데 무리한 시도다.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던 매체임을 유념해달라.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 보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최초 이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그 보도 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관건은 지금 국민의힘이 부인하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한 것이냐 이게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보도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리박스쿨과의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히면 될 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관련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결국 입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정리될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국의 선거 역사에서요 댓글 부대 논란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어쨌든 그 잘못된 대로 이끌기도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들을 지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가 일부 언론이 애드블론을 띄우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총공세에 나서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부 언론은 나중에 오보로 판명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만든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제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법률적으로 고발한 상태면은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후보와 국민의힘과 연관이 됐다는 입증은 그 내용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도 지금으로서는 100%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하던 얘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자신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제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적 책임까지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 법적 정치적 책임 져야 되겠죠. 일단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TV 토론에서 밝혔던 내용은 실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의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실제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꿨고요. 그것을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에 얽힌 얘기와 연결시켜서 그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실언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발언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매우 혐오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고요. 법적 책임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된 이상 아마 이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문제는 가려질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역시 이번 선거에서 1차적으로 아마 이제 6월 3일까지 본투표까지 이어지면 네.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1차적 책임을 묻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가 제3당, 이 사당이죠. 하나의 정당의 실질적인 이 대표자로서 이 정치를 함에 있어 치명적 오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고 민주당의 그 후보 검증이라는 정당한 명분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를 좀 분명히 느껴야 되실 거고 아직도 그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 혐오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아니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우 씨의 그 관련 행적으로 세게 역풍이 부니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맞받아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도 이준석 후보의 표현이 과했던 건 있습니다. 그 TV 토론을 통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거지만 사실의 내용을 보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놔두고 손가락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 어떤 사실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었다는 건지도 불분명하고요. 민주당 주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가 허위 사실이 가미됐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관련 단체나 진보적 단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우 장남의 철심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하거나 자성을 하는 어떤 움직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지층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 옮겨간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 받고 그다음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대선용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재직 제명이 되려면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200석을 민주당 혼자서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은 부결되면 그걸 또 국민의힘에다가 뒤집어 씌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수순을 하고 있는 거고 선거 술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이제 예, 한 가지, 네. 예,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사실은 고발장에는 자세히 적시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그대로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방송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인데 오히려 그걸 더 나쁜 혐오적 언어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다시 꺼내야 돼서 그렇게 하면 또 혐오적인 발언 제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허위사실 공표에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계속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제 뭐 유신 독재 운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 징계 추진을 다른 소수 야당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몇 분이 같이 한 것이지 당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후 차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무슨 민주투사가 된 것처럼 본인이 상황을 확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본인을 타겟으로 해서 뭐 대단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처럼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뭐 각각 마지막 유세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충청 지역 또 가고 있는데 이 충북 청주죠. 충북 청주를 오늘 좀 전에 찾았고 보니까 이제 최종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난 대선에 패배한 이유가 언론, 검찰, 경찰의 합작품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뭐 대선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그리고 그것을 받아하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걸 가지고 3년이 사실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의 뭐 대립구도는 계속됐고 결국 그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과정 전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과장되고 왜곡된 여러 사실관계를 검찰이 받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3년 내내 이게 국민적 불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의 무리한 이 수사 기소 또 언론의 왜곡 과장 확대 보도 이런 부분 없이 진실을 똑바로 보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준비됨, 유능함 이런 거를 봐달라는 강조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언론, 검찰, 경찰 탓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장동 리스크가 불거진 거는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 그다음 성남 FC 불법 후원금 문제, 기타 등등 뭐 백현동 문제 그게 다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예요. 불거진 거를 그러면 언론이 검증을 안 합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당연히 기사를 쓰고 추적 보도하고 탐사 보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소고발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수사가 붙은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 행위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을 끼쳤고요. 그것에 대한 자질 문제라든가 혐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대선에 진 게 그때 언론, 검찰, 경찰. 아니 정치 지도자가 왜 남 탓을 합니까? 큰 지도자는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잘못도 내 잘못이라고 해야 나 때문에 그리 됐다고 해야 그게 큰 정치 지도자죠. 입만 열면 남 탓하고 뭐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무슨 법률 탓하고 말이죠. 이건 저는 매우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명성 경쟁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내란 종식이라는 선명성으로 이 3일 남은 3일을 이끌고 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그리고 도덕성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3일 동안 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낼 것인가 각각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듣죠. 뭐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실제 투표장에 향하는 이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서도
그 절박함, 절실함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물론 사전 투표율이 역대 2위,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은 낮았지만 실제 투표장을 찾는 국민들의 모습과 반응은 그날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번에 이 투표로서 그 부분을 끝내고 싶다 이런 절박함 절실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없는 얘기 내지는 과장해서 이걸 내란 뭐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그 기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장에 오는 선거에는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남은 3일 동안 그러한 여론이 더 모아져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더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개인 리스크나 가족 리스크는 뭐 다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공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입법권 남용하고 사법권을 휘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제약하고 그렇게 해서 삼권 독재로 가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의 그 걱정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호 장남 관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390만 원이라는 사람이 도박 자금이 2억 3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누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정유세 포탈이죠. 그죠? 그다음에 재산 신고상 허위 기재가 됐으면 공직선거법 위반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률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화된 리스크는 어쨌든 규명하고 가야 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의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